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 24년 만에 눈물겨운 재회. 이 영상은 BBC, AFP, CCTV 등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997년 중국 산둥성 야오청 2세 구오신 납치. 추적 과정 아버지 구오강탕이 24년간 오토바이로 약 50만 킬로미터 주행. 재회 2021년 7월 공안의 DNA 감식을 통해 24년 만에 부자 상봉 성공. 현재 구오강탕은 실종 아동 보호 활동가로 활동 중. 바람에 낡아 해진 깃발이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거칠게 펄럭입니다. 그 깃발 속에는 아직 2살에 머물러 있는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 야오청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 엔진 소리는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길 위에서 청춘을 보내고 이제는 희끗한 머리칼과 깊은 주름을 얻은 한 남자, 구오강탕. 그는 오늘도 지도에도 없는 길을 찾아 나섭니다. 1997년 9월 21일 평범한 농부였던 구오강탕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집 앞에서 놀던 2살배기 아들 신전이가 낯선 여자에게 이끌려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들의 작은 신발 한 짝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은 그를 잠식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더 이상 따뜻한 방 안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한 대에 아들의 사진을 인쇄한 대형 깃발을 달고 길 위로 나섰습니다. 여정은 가혹했습니다. 그는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 전역의 모든 성을 누볐습니다. 때로는 노숙을 하며 길가에서 끼니를 때웠고 산사태를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엔진이 타버리고 바퀴가 빠질 때마다 그는 길 위에서 울었지만 결코 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신매매범들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사기꾼들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적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지만 그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끝내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채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6월 마침내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공안부의 최첨단 DNA 대조 시스템이 구오강탕의 혈액과 일치하는 20대 남성을 허난성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24년 전 납치되었던 신전이는 어느덧 건실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회하던 날 구오강탕은 아들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발등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에는 24년 전 그가 기억하던 아주 작은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무 늦었지. 정말 미안하다. 50만 킬로미터의 고독한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구오강탕의 오토바이에는 낡은 깃발 대신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길 위에 있을 때만 나는 아버지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종아동 찾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과 보낸 24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갈 것입니다. 에필로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했던 사람의 온기를, 누군가는 채 피어보지도 못한 청춘의 꿈을, 또 누군가는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상실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 삶의 지도를 지워버리고 우리는 그 막막한 백지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곤 합니다. 24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50만 킬로미터. 한 남자가 아들을 찾기 위해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달린 그 길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형벌이었고, 동시에 삶을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티베트를 제외한 중국의 모든 성을 훑으며 엔진이 10번이나 타버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두려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을 영영 기억하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는 그 고요한 종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토록 긴 시간 동안 희망도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계속 걸을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길은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 이후 그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길 위에서 아들의 사진이 담긴 깃발을 펄럭일 때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실은 때로 우리를 가장 가혹한 곳으로 내몰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을 대면하는 과정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침내 24년 만에 아들을 마주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보다 발등의 흉터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세월은 아이를 건실한 청년으로 바꾸어 놓았지만 몸에 새겨진 작은 흔적만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목격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기억한다는 것. 그 끈질긴 기억의 힘이 어떻게 기적의 문을 두드리는지를 말입니다. 50만 킬로미터의 여정은 미안하다는 그 짧은 한마디를 건네기 위한 긴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의 오토바이에는 낡고 해진 깃발 대신 환하게 웃는 아들과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집은 24년 전의 그 집이 아닙니다. 상실의 터널을 통과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와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넓은 품이 마련된 새로운 집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또 다른 실종아동 부모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픈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24년의 공백은 그 어떤 눈물로도 완벽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생애 또한 그들은 서로의 빈자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채워갈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혹시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이름 모를 길 위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길 위에서 보낸 그 고독한 시간조차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발길이 멈추는 그곳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정한 집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다만 그 길이 조금 길고 험할 뿐입니다.